자,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풋밸브입니다. 자, 풋밸브는 후드밸브라고도 하죠. 그래서 후드밸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원이 범퍼보다 아래에 설치된 경우 허비츠 배관의 말단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범퍼 밑에 말단에 후드밸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단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조에 물을 펌핑을 해서 위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도 있을 것이고 필요할 것이죠. 여과 기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조에 있는 물이 다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물은 항상 이게 고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류 방지 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과 허비 배관의 물을 수조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체크 기능, 역류 방지 기능도 필요하다. 자, 개폐 밸브입니다. 자, 개폐 밸브는 이 배관에 개폐 밸브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거, 오프하거나 닫게 하거나, 여기에서도 이제 밸브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개폐 밸브에는 주로 OS&Y 밸브하고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를 하고 있고요. 버터플라이 밸브는 펌프 허비 쪽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버터플라이 밸브는 이 안에 있는 밸브가 디스컷이 좌우로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있다면 이 닫아주는 것이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허비 측에는 굉장히 압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디스컷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닫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것인데, 회전시켜서 하는 것인데,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밸브는 허비 측에 설치할 수 없고요. OSY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후드 밸브죠. 후드 밸브에서 자, 개방이 됐을 때, 자,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물이 올라가고요. 요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나중에 물이 차면 이렇게 글래퍼가 떨어지겠죠. 닫아집니다. 그러면 물이 다시 수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 기능도 있겠죠. 체크 기능, 역류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물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자, 여기서 이 밸브가 이게 내려오면, 자, 올라가면 이게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닫은 상태가 될 것이고, 이게 올라가면 열린 상태가 되겠죠. 개방 상태가 되겠죠. 개방 상태가 될 것이고, 내려오면 폐쇄 상태가 될 것이고, 이걸 멀리서 밸브만 보더라도, 이 행태만 보더라도 열렸구나, 닫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자, 여기서 이 부분은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그래서 멀리서나 폐쇄나 개방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개폐 밸브에서 OS&Y 밸브가 폐쇄 상태고요. OS 엔드 밸브 개방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에 있는 드럼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하강이 되겠죠. 하강이 되겠고, 이게 상승이 되겠고,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서, 표시를 보면서 개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개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려갔다면 폐쇄 상태가 될 것이고, 올라가면 개방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나는 다음은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방식에서 기역식도 있고 네버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리는 방식 네버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 조작이 편리하고 설치 공간이 협소한 곳에 주로 사용하지만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어도 내부 중앙에 디스크가 존재하여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여 마찰 손실이 크므로 허비척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디스크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체의 흐름을 방해해요. 유체의 흐름을 이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좌우로 있기 때문에 유체 흐름을 방해를 해서 마찰 손실이 크고 그리고 압력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허비척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는 이 펌프하고 수조 사이에 개폐 밸브가 있고 요 스트레이너가 있겠죠. 스트레이너가 있고 연성기 압력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배관 내의 이물질을 막힌 것을 청소해주는 청소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가망을 통해서 이물질을 털어주면 물만 이렇게 유체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면 배관 내에 이물질이 있고 이물질이 펌프에 들어간다면 펌프가 성능이 저하가 되겠죠. 쌓이고 해버리면 펌프가 고장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펌프 전에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렉시블 조인트입니다. 플렉시블 조인트는 이 배관과 펌프 사이 요 부분에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를 합니다. 자, 펌프를 돌렸을 때는 압력이 굉장히 세겠죠.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배관과 펌프 본체와는 사이에는 항상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관 내의 진동이 굉장히 세고 압이 세기 때문에 그 압을 흡수시켜 주는 것이 플렉시블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허비척에 설치하고 토출척에도 설치를 해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과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성계 진공계입니다.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수조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 보면 개폐 밸브가 있고 스트레이너가 있고요. 허비측에는 연성계 진공계를 설치를 하죠. 허비측에서는 토출측에서는 압력계를 설치를 합니다. 압력계. 그래서 연성계 진공계는 허비측에 허비측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허비측 배관에 설치를 해서 허비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진공계의 부합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압력계는 펌프 토출척에 설치를 합니다. 나가는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펌프에서 위로 송수가 되는 압력이 나가는 배관이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압력을 체크하는 것이 압력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출이 되겠죠. 자, 토출척이 되겠고 허비척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심벌이 이렇게 생겼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 내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서 배관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체크 기능이 있고요. 역류 방지 기능이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 밸브는 스몰 낸스키 체크 밸브하고 스윙 체크 밸브가 있다. 스윙 체크 밸브는 작은 배관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스몰 낸스키 체크 밸브는 주 배관에
주 배관의 유량이 큰 곳에 스모 낸스키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서 물의 흐름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스모 낸스키 체크 밸브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체크 밸브 기능을 하고 있고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2차의 물을 1차로 보낼 수가 있는 체크 밸브로고, 수격을 발생할 수가 있는 펌프 토출축과 연결 송수관, 연결 배관, 좀 양정이 좀 많은데, 물이 많은 곳에, 양정이 높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 밸브의 외형과 작동 전하고 작동 후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스윙 체크 밸브는 체크 밸브보다 조금 작지요. 작기 때문에 작은 배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올림 탱크라든지 물올림 탱크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유체 흐름을 발생을 하게 되고 열리고요. 자, 유체가 정지 시에 압력과 디스크의 무게에 의해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 기능, 역류 방지 기능도 하고 있고요. 주 급수 배관 아닌 곳에, 주 배관, 연결 송수관 배관 아닌 곳에, 작은 곳에, 물올림 장치의 연결 배관, 유수 금지 장치의 주변 배관, 유량이 작은 배관에 사용을 하고 있다. 유량이 작은 곳에 스윙 체크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격 방지기입니다. 수격 방지기는 자, 쿠션이라고 하죠. 자, 수격 방지기는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물을 보내면 이거 꺾어지는 부분에 수격 방지기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은 올라갔다가 완충을 시켜 가지고 내려오겠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배관 내의 펌프 기동과 유체 흐름이 발생했을 때 수격이라든지 압력 변동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수격 방지기 안에 질소를 넣어서, 그리고 질소를 넣어 가지고 질소를 넣어서 이게 이제 질소를 넣으면 이게 올라가겠죠. 다이아그램이 이게 스프링이 올라갑니다. 자, 스프링이 있고 가스식이 있겠죠. 가스를 넣는 가스식. 그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물의 그 압력을 조금 완화시켜 주겠죠. 완화시켜 주면서 또다시 내려오면서 물을 이렇게 상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스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스프링에 의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면서 또다시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능은 배관 내 압력 변동,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요. 배관의 끝부분, 그리고 입상관, 상층부에 설치를 하고 있다. 물올림 장치입니다. 자, 물올림 탱크라고 하고요. 물올림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자, 급수 배관이 있겠죠. 물을 공급시켜주는 급수 배관, 그리고 요 볼탑이 있을 것이고, 물을 저수위가 됐는지 고수위가 됐는지 감수 경보 장치가 있죠. 감수 경보 장치가 있고, 자, 이 물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펌프로 연결이 되고, 자, 여기서 릴리저 밸브가, 안전 밸브가 있죠. 안전 밸브가 있고, 물결 모양으로 안전 밸브가 있고, 이게 이제 릴리프 밸브죠.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금지를 해서 압력을 배출시켜 주면서 물을 순환시켜 주는 구조가 물올림 장치입니다. 그래서 물올림 장치에는 항상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물이 항상 고여가 있습니다. 물올림 장치는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에만, 그래서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수조가 펌프 밑에 있을 경우에만 설치하고요. 풋밸브 고장으로 펌프 허비적 배관과 펌프에 물이 없을 경우 펌프가 공회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물을 배관에 항상 보충을 해줍니다.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체크 밸브가 있을 것이고요. 역류 방지 기능도 있을 것이고, 펌프 기동 시 가압수가 물흘림 탱크 역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스윙 타임 체크 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크 밸브고요. 그리고 개폐 밸브가 있죠. 개폐 밸브. 물흘림 체크 밸브 고장 시 물흘림 탱크 내 물을 배수를 하는 체크 밸브. 배수관, 점검하기 위한 배수관도 있겠죠. 배수관, 그리고 급수배관, 개폐 밸브에 물이 급수가 돼야 되겠죠. 자, 물흘림 장치에 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배관도 필요합니다. 자, 저 부분이 7번의 저 부분이 물올림 탱크죠. 물올림 탱크입니다. 용량이 100리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을 공급시켜주는 15mm 이상 급수배관이 있죠. 급수배관이 있습니다. 탱크에 물을 계속 보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급시켜주고 있죠. 이렇게. 자, 보급시켜주고 있습니다. 개폐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배수관이 있습니다. 자, 다음 순환배관입니다. 자, 순환배관. 펌프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의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가압을 방출시켜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펌프 토출적 체크 밸브 이전에 분기해서 20mm 이상 배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상승해서 펌프에 무리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절 운전은 펌프 토출적 배관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배관 내에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펌프가 계속 작동이 되어서 압력을 낼 수가 있는 최상층의 압력이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태, 펌프가 공회전하는 것. 자, 이게 체절 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 배관은 수온 상승 방지다. 배관 내의 수온 상승 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체절 운전 시 펌프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자, 이게 닫은 상태에서 폐쇄시킨 상태에서 요게 펌프를 돌렸을 때, 자, 체절 운전 토출량이 0인 상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140% 체절 압력이 미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40%, 150% 압력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배관 내에는 굉장히 압력이 높아져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릴리프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물결 모양으로 릴리프 밸브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압력을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방출시켜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이 또다시 수조로 오게 해 가지고 물을 자꾸 순환시키는 구조, 이게 순환배관이라고 하시면 되죠. 순환배관. 그래서 물을 계속 순환시켜 줍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을 방출하고,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압을 방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수조로 다시 오면서 물을 순환시켜 주면서 수온의 상승을 방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14번 릴리퍼 밸브입니다. 배관의 압력이 릴리퍼 밸브의 설정 압력이 되며 밸브 캡이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이 위로 올라가겠죠. 스프링이 올라가면서 체질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되고 압을 방출하고 펌프 내의 체질 운전 시 공회전에 의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릴리퍼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올라갔다가 캡에 의해서 압이 나가겠죠. 나갑니다. 이렇게 이 압이 나가겠죠. 압이 나가면 140%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 압이 나가고, 그리고 요 있는 배관의 물은 또다시 수조로 오면서 순환 배관을 통해서 물을 또다시 순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펌프의 성능 곡선은 수시로 확인하여서 펌프의 토출량과 토출압력이 특성 곡선에 이렇게 맞는지,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폐 밸브라고 하죠. 자, 개폐 밸브, 이 부분도 개폐 밸브고요. 유랑계가 있을 것이고 유랑 조절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지역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를 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는 개폐 밸브,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던 상태에서 유량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펌프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유량계의 성능은 펌프의 전개 토출량이 175% 이상 측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150% 운전을 했을 때 압력은 65%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150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유량계의 성능은 150% 이상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량계 설치는 성능시험 배관 직관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유량 조절 밸브가 되겠죠. 유량 조절 밸브가 되겠고요. 자, 유량 조절 밸브를 통해서 조절을 이게 천천히 열어주겠죠. 열어주면서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150% 운전을 했을 때 65%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개폐 밸브라고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기준으로 해서 직간에는 8배가 되어야 되고 후간에는 5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능시험 배관이 있죠. 자, 요게 개폐 밸브가 있고요. 개폐 밸브가 있고 유량계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량 조절 밸브. 개폐 밸브를 열어놔야 되겠죠.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 체절 운전 시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이것만 닫으면 되겠죠. 이것만 닫고 이거는 열어놓고, 그래서 이 유량계가 140% 미만이 되는지, 그리고 100% 돌렸을 때 100% 이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150% 돌렸을 때 65% 이상 나오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수구입니다. 자, 수조에 있는 물은 20분 정도
돌아가고, 그리고 수조의 물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화재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계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 소방관들이 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오면 건축물 내에 연결 송수관 설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수관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수조의 물을 다 썼다면 펌프차를 이용을 해서 펌프차에 이용을 해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요 연결 송수관에 의해서 물을 또 이렇게 옥내 소화전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수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방 펌프차로 송수할 수가 있는 송수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송수구 설치 기준은 쌍구형으로 해서 그 옆에다가 옥내 소화전 송수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이 바닥에서 높이 이 호스를 가지고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에서 1m 이하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쌍구형, 호스를 2개 이용하는 쌍구형이 됩니다. 자, 연결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화재청으로부터 지면에 떨어지는 유리창, 그리고 그 밖에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밖에 여기 하단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화재가 일어나면 유리창이 깨지고 여러가지 뭐 이물질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곳에 옥내 송수구를 설치를 해서 화재를 진압해주는 그러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자, 요게 개폐 밸브를 또다시 설치하면 물을 보내는데 또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또는 연결 손수관 설비와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에서 1m 이하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구경은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수구 부분에는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자, 송수에 이렇게 물을 보내는데 이게 나중에 다 쓰다 보면 이게 물을 빼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물이 고여가 있으면 얼기 때문에 여기에 배수 밸브를 설치를 해서 물을 빼내줘야 됩니다. 자동 배수 밸브, 배관 안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송수구에는 쌍구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물질, 뭐 벌레라든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또 씌워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소화전 환가 방수구입니다. 자, 이게 동그랗게 있는 것이 이 부분이 표시등이죠. 위치 표시등입니다. 위치 표시등은 소화전함이 있다는 것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위치 표시등이죠. 항상 불이 와야 됩니다. 항상 점등이 돼야 되겠죠. 작은 거, 이거는 기동 표시등입니다. 기동 표시등은 펌프가 지금 불이 오면 펌프가 돌아가고 있구나 되겠죠. 그래서 표시등은 항상 점등이 되어야 되고요. 평소에 점등이 되어야 되고, 기동 표시등은 평소에 점등이 되지 소등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방수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 거리는 25m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설치를 했다면 또 25m마다 방수구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자,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내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옥내 소화전의 호소는 40mm. 자, 포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고 있고 적색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고 있고 적색등, 그리고 거기에는 소화전이라고 해서 그게 그 사용 뭐 방법 이걸 표지판을 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포시등은 10m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10m 떨어진 위치에서 표시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이 각도는 15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벽면과 부착을 했을 때 15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10m 거리에서 옥내 소화전이라고 위치 포시등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자, 영하의 온도, 냉장실, 냉동창고, 냉동실. 자, 여기에서는 방수구까지 물이 여기에 항상 충만대가 있겠죠. 앵글 밸브만 열면 물은 호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영하의 날씨니까 물이 동결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냉동실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물을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 자, 이 취급하는 장소에도 설치 제외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변전소,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 소화전 방수구 설치 제외. 그리고 수영장, 모욕실, 수족관 설치 제외,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설치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 비상전원은 층수가 7층 이상이 되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비상전원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정전이 났을 때 다른 다른 전원에 의해서 펌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 제외 장소는 가압 수조 방식 설치 제외입니다. 이거는 전기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제외고요. 그리고 전기가 여기서 정전이 됐는데 또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를 변전소 두 개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있는 곳에서도 설치 제외입니다.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이 공급이 중단될 때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에서 또 다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대요. 자, 이럴 때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 장소, 비상전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비상전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축전입니다.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가 있고요. 용량은 29층 이하는 20분 정도 돌아가야 되고 30층에서 49층 이하의 건축물은 40분 정도 비상전원 용량이 돌아가야 됩니다. 50층 이상 된 건축물은 60분간 돌아가야 되고요. 상용전으로 공급이 중단될 때는 자동으로 비상전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전원 설치 장소에는 다른 장소와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역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전기실이 있고요. 전기실, 변압기, 배전반, 조명반이 있는데 이 부분 칸막이 해가지고 방화구역을 해서 비상전원, 축전지 설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기름을 여면 이렇게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장소와 방화구역을 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은 실내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비상조명 등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어반이 있는데요. 제어반에는 동력 제어반이 있고요. 그래서 동력 제어반에는 자, 전기를 공급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입니다. 동력 제어반에서는 펌프를 돌리는 그런 그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어하는 것을 MCC반 해가지고 펌프의 동력과 그리고 기동, 정지 이런 것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동력 제어반입니다. 자, 동력 제어반에는 보통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하고 있고요. 위에 보면 옥내 소화전 설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동력 제어반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펌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용 펌프만 돌아가기 위하고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 설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시를 해서 어, 저, 정제를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야마의 두께는 1.5mm 이상 강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동력 제어반 저렇게 생겼죠. 빨갛게 해서 스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 기동도 있고요. 그리고 기동할 때, 그리고 펌프 1, 펌프 2, 옥내 소화전 설비 펌프, 스프링클러 설비 펌프, 뭐 송수관 설비 펌프가 굉장히 많겠죠. 다음 감시 제어반입니다. 감시 제어반은 펌프나 비상전원, 수조의 회로가 작동이 이상이 있는지 표시 유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와 이렇게 같이 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감시 제어반의 기능은 각 펌프의 작동 여부, 표시 등 음량 경보가 있고요. 그리고 각 펌프가 수동으로 자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조나 또는 물흘림 탱크에 저수위 표시 등이 오는지, 음량 경보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각 확인 회로마다 토통시험, 작동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 회로, 저수위 감시 회로, 그리고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지, 폐쇄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전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전원 접한 여부, 예비전원이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시제어반의 전용실입니다. 감시제어반은 전용실 안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을 할 때는 전용실 배경은 기계실, 전기실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 두께 7mm 이상 망입 유리를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제곱미터 미만의 북망이 창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감시 제어반은 피난 정도는 지하 1층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위에 지하층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가 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전용실 출입구가 있는 경우 지하층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조명등도 비상조명등 그리고 극기나 배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감시 제어반에는 비상조명등, 극기, 배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은 감시 제어반 설치에 필요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제어반에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최소 면적 이상으로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옥내수화전 설비 점검입니다. 옥내수화전 설비는 수원의 그 수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조의 수위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급수배관과 이렇게 급수배관과 소화배관과 같이 썼을 때 급수배관 하부하고 소화배관 상부 부분을 유효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조가 더 위에 있을 때 옥내수화전 배관은 밑에 있어야 되겠죠. 밑에 있고 급수배관은 위에 있으면 이 부분을 유효수량이라고 합니다. 유효수량은 소방수조가 사용할 수가 있는 수원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방수압력을 또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방호스 끝에 노즐에서 그 물이 나오면 그 피스톤 게이지를 이어가지고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어서 방수압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분당 방수량이 있겠죠. 그래서 2.065 곱하기 D에 적고 방수량이 얼마인지 이에 따라 방수량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수량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직사형 간창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키고 나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수압력 측정기 피토 게이지 봉상 주수 상태로 직각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제어반 점검입니다. 제어반에는 자동기동 방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수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점검할 때 수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은 반드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위치에 놔야 노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력 제어반의 스위치와 표시등인데요. 자, 펌프 운전 선택 스위치 자동 위치에 노여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 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어야 배관 내 압력 저하 시 자동으로 소화 펌프가 돌아가 가지고 또 물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오토 해가지고 자동 위치에 다 노여가 있습니다. 자, 감시 제어반 스위치와 포시등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펌프와 총합펌프 운전 선택 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는지 수동으로 있을 때는 점검할 때만 수동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 위치에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등은 소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압력 스위치 표시등과 저수위 감지 표시등이 소등이 되어 있는지, 만약 소화 펌프가 작동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펌프 압력 스위치 표시등이 점등되어져 있다면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화 펌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소화수가 없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수위 감시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다면 소화수가 없다. 물을 또 다시 펌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펌프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소등이 되어 있는지 점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소화전 하면은 화재가 나면 소화전에 호스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소화전 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의물이 소화전 앞에 쌓여가 있다면 물건을 적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전 하면은 밸브와 호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호스는 나란히 정리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펌프 성능 시험입니다. 펌프 성능 시험은 주배별로 이거 닫아야 되겠죠. 자, 폐쇄를 해제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개폐 밸브가 되겠고요. 유량 조절 밸브. 그래서 이거는 개방이 돼야 되겠죠. 폐쇄를 시키고 개방을 하고, 자, 이거는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돌려 가지고, 자, 여기에 물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량계 유량이 140% 미만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천천히 돌려 가지고 100%일 때 100%가 돌아가는지, 150% 돌렸을 때 물을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열어 가지고 150% 됐을 때 유량계 유량이, 자, 65%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옥내수화전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